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1일 토요경마 통큰경마 해설방송의 이재용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2주 안으로 다가오는 상황인데 경마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설 명절 전 떡값 그걸 벌기 위해서 경마장을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는 경마를 하지 마십시오. 경마는 절대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을 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이런 방송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저도 경마가 아직도 쉽진 않습니다. 파고 들어도 쉽지 않은 게 경마예요. 그게 또 이 경마라는 갬블의 또 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결과는 1착, 2착, 3착 3마리의 마필이 역시나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재밌죠. 이제 설 명절이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 이종을 믿고 이 방송을 보시고 아니면 현장 그리고 문자를 참고해 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라는 점. 토요경마 역시나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승부경주 고지는 서울은 6경주, 8경주, 9경주, 12경주 그리고 마지막 13경주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서울 6경주를 첫 번째 스타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8경주, 9경주, 12경주 1차, 2차, 3차 메인 그리고 마지막 13경주를 끝장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6경주, 8경주, 12경주, 13경주 그 중에 8경주, 9경주, 12경주는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는 점 필기를 해주시고 자, 제주 5경주는 단 하나의 제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이종이 이 금요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퍼펙트 했죠. 제주경마가. 제주경마 승부 단 하나를 가져가는데 금요일에서 40배 그리고 토요일날 역시나 배당 70배짜리 40배 70배짜리를 전부 잡아드렸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메인 승부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제주 5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만큼은 제주경마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고 자, 오늘 일단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플랫폼을 바꿨죠. 일단은 서울 경마 전체 13개의 경주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제주 6개의 경주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 방식입니다. 자,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해 있는 상황인데 인기도는 안쪽 1번만 라운 블로드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직전 경주의 출발 자체에서 다소 멈칫거리면서 외곽 전개 이후에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당시에 이제 정상 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3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1번마 라운 블러드 인기도 그대로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 이재용이 노리고 있는 마필은 5번마 클레이 위너입니다. 클레이 위너. 상당히 좀 훈련 강도 자체도 꾸준하게 길게 놔주는 모습이었고 당시에 이제 국산 4등급 원더풀 루비와 이제 동반 훈련을 하는데 꾸역꾸역이었습니다만은 꾸준한 걸음 자체를 보여줬던 마필이 5번마 클레이 위너입니다. 직전에 들어왔던 이 걸음 자체가 분명히 우연은 아니다. 이게 좋아져서 당시에 입상을 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5번마 클레이 위너는 세게 봐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5를 놓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4번마 송암티즈는 다 좋은데 이동진 기수 안장 속에서 지금 부담 중량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주행심사 때는 앞에 갔었던 상황에서 기록 자체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많이 팔려줄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장 체크가 분명히 필요한 마필입니다. 바람이 좀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보여주고 있는 그 이상 자체는 조금 애매한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번마 송암티즈는 약하게 보도록 하겠고
외곽의 열돌 광야 시대입니다. 이게 광야 제1의 자마인데 광야 제1의 자마들이 혈통적인 기대치를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럭키 상어 스트롱 레이더 와일드 우죠. 그리고 직전에도 빅플랜 세레 초이스 레이스가 빠른 데서 뛰었죠. 이번에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 있습니다만은 열돌 광야 시대의 기본기 자체도 무시할 수 없다. 왜 배당권까지 본다라면은 이번 막 가자 플랜이 이게 계속적으로 좀 끌리는 악벽이 있고 직전에 외측으로 삐질라는 거를 이제 제어하는 과정 속에서 힘소모가 상당히 많았고 전 구간 좀 주행 불량기를 보였었던 마필인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좀 정확하게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배당권 세력으로 현장에서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번만 가자 플랜 정도는 배당으로 안고 가주시고 이종음 5번만 클레이 위너 요거를 세게 보는 상황에서 1번만 라운블러더 그리고 외곽 쪽에 열둘 광야시대 배당으로는 2번만 가자 플랜 요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000m고요. 국내산 6등급 암말 한정 3세마 별정 A 방식입니다. 자, 12마리의 마필인데 배당짜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곽에 열둘 프라우들립니다. 마명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혈통적인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 좀 아낀 느낌이 좀 강합니다. 물론 후미권에서 좀 추입을 해야 된다라는 점, 최단거리 1000m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폭 자체가 생각보다 있었던 마필이고요. 직선에서 뻗어나오는 걸음 자체의 끝걸음이 상당히 좀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주행심사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거의 한 3개월가량 넘는 시간 가까이를 훈련에 투자를 하면서 마필 컨디션을 올려놨기 때문에 열둘 프라우딜리는 무조건 변화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배당 마필이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은 8번마 한센 초이스죠. 더 보여줄 걸음은 솔직히 아직은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전부 다 이빠이 갔었고 10월 27일 날도 경주 전개 외측 선입에 붙여놓고 정말 최적으로 왔었던 상황이고 8번마 한센 초이스는 약하게 보고요. 6번마 큐피드 비상도 직전 경주에 발주부터 늦발 이후에 당시에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제대로 된 걸음발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은 얘도 아직까지는 베스트에는 좀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종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기만 6번, 8번은 좀 약하게 보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2번만 샤인파이터는 직전에 오버페이스로 죽었던 마필입니다. 당시에 선행 경합 무리한 전개 속에서 아쉽게 역시나 착순권에 머물러야 됐었던 상황인데 2번 게이트 이점이죠. 직전하고는 이제 게이트 조건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1000m 역시나 안쪽 게이트 2번만 샤인파이터 세게 봐주셔야 되겠고 4번만 빅리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월 19일날 라운라이트맨 할라블로썸 여기 나오면 전부 다 인기 마필들입니다. 직전에도 JT 캡틴, 럭셔리 캡틴, 짱돌 이런 마필들 기본기가 있었던 상황이고 퓨처 파이어라는 마필한테 졌는데 당시에 이 마필이 지난주에 또 우승을 했고 같이 뛰었던 그 위에 또 착순권을 기록했던 이 테라스피드가 직전에 지난주에 또 입상을 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편성 자체로는 4번마 빅리버가 제일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 여기에 배당짜리는 외곽의 열두 프라우들리다. 자, 그리고 훈련으로 변화를 좀 보였던 마필이 외곽의 열하나 로드로즈거든요. 근데 외곽으로 좀 밀려나 있고 솔직히 좀 아직까지는 좀 덜 만들어졌다라는 느낌 자체가 강한데 이번에 병합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외측에서 좀 상당히 좀 여유있게 마필 자체가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열하나 로드로죠. 요건 앞으로도 좀 주시를 해야 된다. 요거는 챙겨가시면서 어디 노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열하나 로드로즈는 분명히 좀 하위군에서는 벗어날 마필로 보이고 있으니까 요거는 체크를 꼭 해 가십시오. 이종은 6번마 큐피드 이상과 8번마 한센 초이스를 좀 약하게 보면서 인기 마필입니다만 2번마 샤인파이터, 4번마 빅리버 요 두 마리의 마필은 인기 마필로 세게 보고 배당으로는 열둘 프라우들리 그리고 외곽에 열하나 로드로즈 요 이두의 마필을 배당으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내산 6등급 연령오픈 별정 C방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또 불안한 마필이 있습니다. 외곽의 열둘 더비스트는 현장 체중 체크를 좀 하고
이재용도 현장 말 상태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약해요. 훈련 강도가. 거의 뭐 속구보 위주로 지금 출전 주기도 지금 깨져 있는 상황에서 완벽한 훈련 강도로 마필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얘 기본기 자체는 이미 껍데기가 까진 상황이에요. 더 좋아진 걸음이 없고 더 좋아진 상태가 아니라면은 열둘 너비스트는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많은 인기 몰아주고 있습니다만은 열둘 너비스트는 저는 좀 뒤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에 열둘 너비스트는 좀 뒤로 돌리고 현장 상태 확인. 아마 체중이 좀 불어나거나 아니면 이 예시 상태가 좀 늘어져 있다라면은 이거는 저는 아예 삭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좀 꾸역꾸역이기 때문에 능력마가 아니에요. 재밌게 보고 있는 말은 8번마 플라잉 토르입니다. 현장에서 얘를 놓고 하겠습니다. 이종이 이 말을 좀 재밌게 보는 이유는 일단 훈련다운 훈련을 드디어 이번에 제대로 시행을 해봤다. 그게 이 말을 세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뭐 외곽 돌고 뭐하고 뭐 전개 자체가 꼬였던 것도 사실인데 그 모든 걸 제쳐두고서라도 이번 경주 1300을 겨냥한 거리에서 제일 준비 자체가 착실했던 말은 8번마 플라잉 토르다. 이번 경주 안에서. 자, 8번마 플라잉 토르 빅투아르기스까지 왔습니다. 요거 세게 보고 들어가고 이번에 AP 파텍이 좀 좋아졌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악벽 자체가 조금 고쳐지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곽 10번마 동쪽 글로리 요거는 좀 악벽이 좀 있는 마필이죠. 좀 기대는 악벽이 있고 아직까지 좀 힘이 덜 차면서 직선에서 좀 뽑아 나오는 걸음 한 발 자체가 좀 부족한 마필인데 1300을 직전 경주 경험을 하면서 나름 외곽 전개하면서 전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뛰었던 마필이에요. 10번마 동쪽 글로리 지금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10번마 동쪽 글로리는 기본 막군으로 봐주셔야 되겠고 한 발 쓸 수 있는 뭐 7번마 정문 프린스 그리고 뭐 4번마 원더풀 캣 이런 마필들도 가진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런 편성에서는 좀 한 발들을 쓸 수가 있는 마필이다. 자, 중심권 마필은 8번마 플라잉 토르를 놓고 들어가면서 외곽에 열둘 너비스트를 뒤로 돌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삭제까지도 고민을 한다. 확인을 하고 빼고서 팔을 놓고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좀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8번마 플라잉 토르를 놓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 언급드린 복병 마필들 안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시방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오늘 이 서두에 좀 승부 자체가 좀 없어요. 지금 중후반부부터 이종이 6경주부터 시작을 하죠. 6경주부터 첫 번째 출발 승부로 시작을 하고 8경주, 9경주가 연타고 12경주, 13경주가 또 연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주들로 여기 앞에 전반부 경주들은 전부 다 풀어드릴 상황인데 세게 보고 있는 말은 외곽이 열둘 고속 페달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려야죠. 열둘 고속 페달이 직전 경기에 저는 좀 오바를 했다라고 봐요. 뭐 앞에 갈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굳이 선행을 가려고 너무 무리하게 전개를 했다. 당시에 이제 심플 스타일, 우아리옹, 뭐 미라클 치아나 이런 마필들하고의 대결에서 얘가 무너졌던 이유는 너무 초반에 서둘렀던 것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한 발 자체가 마지막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얘는 취입이 된다라고 봐요. 이미 10월 5일날 데뷔전에서 따라가 봤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 일단 전개 자체도 유리한 게 안쪽에 뭐 3번마 비앙카가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인기 1위 가는데 얘가 지금 선두권 자체를 지금 몰고 가는 상황이에요. 2번마 천지바람 그리고 외곽 쪽에서 또 몰고 들어갈 6번마 세네 초이스 열하나 바디스타까지 선두권은 상당히 뭉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외곽이 열둘 고속 페달이 자연빵 추입이에요. 자연빵 추입.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 속에서 경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가 이게 뭐 정신이 좀 이 마필 가지고 또다시 뭐 외곽에서 직전에 박토종 기수가 타는 걸 봤는데도 그 모습대로 탄다라면은 이거는 인류 기수가 아니죠. 이번에는 그렇게 안 탈 겁니다. 자, 열둘 고속 페달은 두 번의 실수는 없다. 기승자 교체까지 하면서 김용근 기수 올라갔다라면 열둘 고속 페달은 추입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열둘을 세게 보고 들어가는
서울 4경주로 말씀드리겠고, 안쪽 1번마 컴플리트 모션이 모래에 대한 반응, 좀 꾸역꾸역입니다만은 일단은 자기 걸음 자체가 꾸준한 마필이고, 외곽에 열하나 바디스타도 모래를 피하면 뛰는 마필이죠. 그리고 3번마 비앙카가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 선두권을 갈아엎으면서 경합 속에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후차권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12 고속 페달을 세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다. 그 점을 인지하면서 4경주 공략 포인트 잡으시도록 하겠고, 자, 서울 5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고요.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9번만 머니챔프가 솔직히 왜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했는지 저는 지금 알 턱이 없는데, 말은 직전 경주에 뛰는 거 보니까 검포의 외곽을 뛰었습니다. 그 레이스 자체가 빠른 상황에서 얘가 전구간 외곽 전개를 하고도 마지막 끝걸음이 죽었던 게 아니에요. 검포 자체가 당시에 선행을 가서 너무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당시 경주에서 분명히 끝걸음의 여력 자체도 있었던 마필이 9번마 머니챔프입니다. 그냥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세게 봐줘야 돼요. 동일거리 또 1000m고. 그리고 이 안쪽 마필들 중에서는 1번 원더플래닛이가 좀 많은 인기를 몰아줄 겁니다. 일단 훈련 자체가 잘 돼 있어요. 따라가면서의 가능성 자체가 있고 1300에서도 착순권까지 올라올 정도로 최근 경주 걸음 자체를 보여줬었던 마필입니다. 일단 9번 1번의 막권 자체, 그리고 외곽에 열하나 천은장에 직전 경주 1300, 최근 경주 계속적으로 아쉬웠던 경주 거리에서 최단 거리 1000m로 줄였다라는 점. 요렇게 3두의 마필. 자, 1번, 9번, 11번의 막권이 지금 박스로 세게 팔려줍니다. 이 경이 이번 경주 일반 경주인데 오픈을 할게요. 여기 세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 재밌는 마필이 5번마 기분 러너입니다. 기분 러너. 이게 의지가 셉니다. 훈련 과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직전 경주 오버페이스죠. 한 템포 이상 빠르게 서두르면서 상대의 외곽을 쓰면서 상당히 좀 힘소진 자체가 컸었던 상황입니다. 자리 자체를 제대로 못 잡았던 상황이고, 10월 26일 날 보면 정문 서미트와 화이트 코멧의 역시나 그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면서 선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이든 선행을 보내주고 차분하게 따라갈 전개가 나오는 5번마 기분 러너는 세게 봐줘야 되는 저는 복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마 기분 러너, 요거 하나 세게 말씀드리면서 서울 5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 여기서부터 이제 줄줄이 이중의 승부처가 출발합니다. 여기가 통큰 출발 서울 6경주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방식입니다.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1번마 글로리번이요. 직전에 제가 완틀로 맞춰드렸죠. 당시에 한 방으로 맞춰드렸습니다. 그것도 승부 경주에서 짭짤했죠. 근데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직전 경주에 계속적으로 말이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서 박태종 기수가 이건 최적 전개이기 때문에 이런 꽃자리 그리고 이런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1번 게이트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더 나올 걸음이 없습니다. 정말 쥐어짰습니다. 이 이상 잘 탈 수가 없다. 훈련 상태도 직접만은 못합니다. 1번마 글로리번은 요거는 세게 볼 이유가 없는 말이고, 3번마 한일 매직이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1700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단 한 톨 힘 하나 제대로 안 쓰고 안쪽에 처박혀가지고 마지막 한 발을 썼던 말. 이거는 이의 인정 자체가 크게 될 수가 없는 1번, 3번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세게 볼 수가 없죠. 후차권에서 당연히 이런 마필들 세게 볼 수가 없고, 자, 여기 놓고 가는 배팅의 중심이 있습니다. 워낙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1300이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앞선 자체에 나서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뚝심 있는 한 발 자체를 쓸 수 있는 배팅의 중심을 놓고 후차권 자체를 완벽하게 압축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주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주력은 아니지만은 그 뒤에 받쳐가는 배당의 막권 자체도 상당히 짭짤할 겁니다. 좋아진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인기도에 상관없이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압축되는 승부로 한 방 제대로 때려서 역시나 통큰 출발이라는
역시나 이 닉네임에 맞게 서두에 맞게 이 승부 조건에 맞춰서 역시나 이번 경주 이번 6경주 통큰 출발 승부처에서 제대로 된 자금 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시방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부진형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을 때는 머리가 아픕니다. 전개를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승부 의지. 그 승부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 훈련 과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제일 훈련 자체를 좀 열심히 했던 마필은 외곽의 10번마 호남대로예요. 호남대로가 일단 말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능력 자체가 별게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게 걸린다라는 거죠. 야, 만에 하나 서던맨 이런 마필들한테 팔마신 줬으면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 10번마 호남대로는 가져는 가셔야 됩니다. 워낙 뭐 일단은 세게 훈련 강도를 올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마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10번마 호남대로는 외적인 컨디션, 활기 자체가 상당히 좋게 이재용의 눈에 띄었던 마필이고, 배팅의 중심으로 제일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은 6번마 컬러즈 드라고를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직전에 페nom브라한테 진 게 좀 하자긴 한데 이 페nom브라가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경주력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1700은 정말 택도 없다라고 봤는데 이게 들어왔는데 당시에 컬러즈 드라고는 무조건 페nom브라를 이길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직선 잘 보시면은 경주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당시 경주에서 부민호 기수가 상당한 방해를 받아버려요. 진로가 막히고 다시 말이 로켓처럼 뭐 뚫고 나오는데 걸음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6번마 컬러즈 드라고가 말이 지금 레이팅도 어느 정도 꽉 차 있고 지금 몰로 기수 안장으로 교체한 거 보면은 이번에는 우승을 바라는 거다. 왜냐? 직전 경주 무조건 우승이었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우승을 못하고 2차게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컬러즈 드라고는 세게 보고 들어가는 말이 맞다. 중심입니다. 6번마 컬러즈 드라고는 세게 보고 들어가는 중심이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 막권입니다만 10번마 호남대로는 안고는 가십시오. 별건 없습니다만은 활기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았었던 모습이고, 9번마 에이스 샤인이 빅투아르 기스 안장 속에서 이미 1700 입상이 나와줬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레이스 자체가 빨랐고 일단 외곽에서 부담 중량 자체를 좀 극복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57입니다만 여긴 레이스가 반대로 느리죠. 선행까지도 가능한 레이스입니다. 자, 9번마 에이스 샤인, 그리고 외곽 쪽에 열돌 A1킹이 그냥 뭐 놀다가 앞에 마필들 별게 없기 때문에 추입 한 발 자체는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는 뭐 임경기수 안장까지 왔기 때문에 열둘 A1킹까지 여기는 뭐 더 볼 마필은 없네요. 능력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올라올 마필들 그리고 보여준 마필들도 없기 때문에 사연이 있었던 6번마 컬러즈 드라고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자, 9번마 에이스 샤인, 10번마 호남대로, 그리고 추입 한 발 쓸 외곽의 열돌 A1킹까지만 고려를 하십시오. 자, 8경주 오늘의 통큰 메인 1차 승부입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비방식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연타로 들어갑니다. 8경주 9경주가 이재용이 연타예요. 연타 메인 승부기 때문에 여기 1차 메인이 상당히 물고 자체를 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인기만 한두를 안 봅니다. 아예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놓고 들어갈 생각도 없고 주력으로 때릴 생각도 없다. 받치기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삭제 처리하고 공략 포인트를 이번 승부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1번마 시티 송함은 안 봅니다. 선행 가서 정말 쥐어짰던 걸음이고요. 이 11월 10일 날도 이겼던 게 시티 송함이 이겼던 게 골드랩의 블랙진과 정풍독주의 그 뒤로 편성이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시티 송함이 못한 게 있습니까? 당시에 제가 골드랩의 불사불패를 맞춰드렸을 때 시티 송함 받치기 막권이었습니다. 어떻게 때나 한번 보려고. 전부예요, 전부. 정말 직선에서 안타까울 정도로 좀 허브적대면서 걸음 자체가 좀 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번만 시티 송함은 더 좋아진 거 없이 뭐 멀로 기수 한장 요거 하나 달라진 건데 뭐 마법사도 아니고요. 멀로가 1번만 시티 송함의 지금 컨디션 자체는 완벽치 또 못하기 때문에 선행도 어렵고
1번만 시티 송함은 요거는 걷어냅니다. 배팅의 중심은 2번만 뉴문 어리어예요. 이걸 놓고 후차권을 압축을 하는 겁니다. 뉴문 어리어는 마필 자체가 여기서는 한 치수 이상 올라가 있는 마필이에요. 거리 자체가 1700이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 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2번만 뉴문 어리어는 배팅의 중심이고 여기서 이제 1을 잘라드렸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먹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한방 자체도 지금 조건 자체가 불리하고 최근 액면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덜 팔려주고 있는 복병이 있어요. 이재용은 그쪽으로 한방입니다. 자, 2번 메인 승부 1번마 시티 송함을 뒤로 돌리고 2번마 뉴문 워리어를 배팅의 강축으로 세워놓고 후차권 철저하게 중배당 이상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통큰 메인 2차 연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연타로 들어가는데 이 8경주가 강축을 놓고 후차권을 완벽하게 좀 찾아드리는 그런 승부처라면은 여기는 강축은 없어요. 강축은 없는데 이재용만의 믿음 있는 축은 있습니다. 그 말이 데뷔전부터 상당히 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걔는 중심으로 좀 살려놓겠고, 자, 후차권에서 남들은 지금 못 볼 마필들이 지금 경주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품 인기마들의 훈련 상태가 많이 다운돼 있다. 여기는 좀 정석으로 풀어볼 경주입니다. 지금 인기 마필로 팔려줄 마필들이 외곽이 뭐 10번마 글로벌 파티나 그리고 뭐 안쪽에 2번마 파이널 칸지노도 인기를 몰아주고 있고 6번마 배다리 프린스 이런 마필들 전부 다 좀 바람이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배팅의 중심 이재용이 보고 있는 세게 보고 있는 배팅의 중심 마필을 아예 중심에 세워놓고 때리는 마필들이 땐이나 이나 이런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게 있고 여기는 배당판 자체가 기본적으로 떠있는 경주입니다. 맞추기만 하면 그리고 압축까지 들어간다라면은 역시나 손색 없이 메인 승부라는 타이틀에 맞게 제대로 된 한방을 찾아올 수 있는 경주라 보기 때문에 서울 구경주 통큰 메인 2차 여기 연타로 전부 잡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은 중심은 나와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높아도 기본 사이즈, 선취입이 이미 자유롭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여기서 여타 마필들보다는 역시나 우위에 있는 말 8번마 다이나믹 펀치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거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라면은 부담 중량이 56.5까지 올라갔다. 33주에서 아무리 인기 마필이 좀 입상 자체가 저조한 마방이라 하더라도 지금 레이팅이 지금 꽉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3창 밑으로 빠질 군형은 안 보인다라고 봅니다. 8번마 다이나믹 펀치는 우승으로 승근을 한다. 8은 중심이고 9번마 파이팅 히어로가 솔직히 별게 없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걸 약하게 봅니다. 일단 껍데기는 상당히 잘생겼죠. 주폭 자체도 있는 마필이고 하지만 좀 찍어뛰는 주법에 직전에도 보면은 취입을 하게 했다라기보다는 앞선 마필들이 조금 무너졌던 느낌 자체가 좀 강한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준비 잘 돼 있는 마필들이 좀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파이팅 히어로가 직전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큰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인기 마필로 보고 있고요. 10번마 화이트키는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안고 갑니다. 훈련 내용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마방에서도 그렇고 이 말을 흥분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고 가려는 기질 자체를 잡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차분해져라. 이 화이트키나 차분해져라. 꾹 붙들고 계속적으로 짧고 길게 마필 자체를 돌려줬는데 강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화이트킨의 그런 훈련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말에 맞는 개체별에 맞는 훈련을 진행해 줘야 그 말에 정말 100% 이상의 능력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경주 10번마 화이트킨은 그런 훈련을 소화를 해냈다. 10번마 화이트킨의 인기마 중에서는 안고 가겠고
안쪽에 이 4번마 빅토리킹은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최근에는 좀 안 맞았던 마필입니다. 적정거리 1300에 출전했다라면 이 스트롱벌처와 들어왔었던 그때 경주력 분명히 뚝심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건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7번만 루미네스가 좀 계속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한 번쯤은 좀 더 지켜볼게요. 여타 마필들의 기본 사이즈에서는 밀리지 않는데 아직까지 다리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8번마 다이나믹 펀치에 10번마 화이트킹 그리고 안쪽에 4번마 빅토리킹. 여타 마필들은 현장에서 제가 팔을 놓고 한 구멍 정도는 더 안고 갈 텐데 일단 여기서는 압축 시켜드릴게요. 8번마 다이나믹 펀치에 10번마 화이트킹 그리고 복병으로는 4번마 빅토리킹을 안고 가는 10경주 공략입니다. 자, 서울 1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이고요. 연령 오픈 별점 비방식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일단은 최근 기본기에서 밀리지 않는 마필은 10번마 연이일출입니다. 연이일출. 선추입이 다 되고 48주에서 이준철 기수가 오랜만에 좀 나름 기본기 좋은 마필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상당히 빠른 하이페이스에서 외곽에 붙여놓고 무리하게 역시나 아쉽게 착차 없이 무너졌던 말이 10번마 연이일출입니다. 기본으로 좀 세게 봐주셔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요. 8번마 거센질주는 뭐 직전 경주 한 수 위에 그런 탄력으로 역시나 선행 이후에 여유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착차 자체는 뭐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8번마 거센질주의 여력 자체는 많이 남아 있었던 모습이고요. 3번마 브라운노즈는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해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최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까? 그게 좀 관건인 마필입니다. 안쪽에서 뭐 전개 자체가 정말 편하게 열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펜스를 타고 움직여준다라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 좀 세게 보고 싶은 인기 마필은 아니다. 여기 이경이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은 추천드리는 마필은 5번마 블레이드 스톰입니다. 여전히 힘빨 자체가 상당히 있는 모습입니다. 물고 가려는 기질 자체도 있었던 마필이고 주폭 자체도 큰 마필이에요. 이게 약간 둔탁한 맛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이렇게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다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기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5번마 블레이드 스톰을 세게 보고 들어가는 경우다. 5번마 블레이드 스톰에 10번마 연일출 그리고 8번마 거센 질주 이런 마필들 안에서 그리고 뭐 추입 한 방에 쓴다라면 9번마 챔프 게이까지는 뭐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5번마 블레이드 스톰을 중심으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십시오.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여기 서울 12경주와 라스트 13경주는 역시나 연타로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12경주 1800m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정 비방식 통큰 메인 3차 승부로 들어갑니다. 일단 12마리의 마필들의 기본기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뭘 뜻하냐면은 역시나 경주 조건 그리고 사연을 갖고 있는 마 어떤 마필이 그리고 준비를 잘했느냐. 1번 매지컬 초이스는 이재용의 막권에 세게 잡혀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공백에 있었고 당시에 초반부터 밀리면서 후미권 연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완벽치 못한 전개에 완벽치 못한 컨디션. 근데 이번에는 완벽한 조건에 컨디션까지 살아났다. 1번 게이트에 있죠. 김영근 기수까지.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죠. 1번마 매지컬 초이스는 세게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 이재용이 여기를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그 맥을 바로 2번마 골드 해머가 이재용의 마번에는 없어요. 취접해당 대끼리입니다. 대끼리. 세게 볼 이유가 없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물론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살아있었던 모습인데 이게 부중 자체를 좀 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경주 보면은 레이스 자체에서 정말 꾹 참고 한 발에 썼던 상황인데 여기는 상당히 좀 외곽에서도 좀 몰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이 상당해요. 외곽에 12번마 브랜던 그리고 11 솔리 마제스틱 뭐 능력 자체는 떨어집니다만은 그리고 안쪽에 뭐 3번마 인천 치프도 무빙력이 있는 마필이고
이번 막 골드해머는 분명한 거는 얘를 세게 보지 않기 때문에 1번 막 매지컬 초이스를 세게 보고 들어가면서 이번 막 골드해머를 제가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12경주 통큰 메인 3차로 들어갑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의 상태가 좋다라면은 1번만 매지컬 초이스가 2번만 골드해머를 같이 안고 가는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1번만 매지컬 초이스를 좀 더 세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1번만 매지컬 초이스를 놓고 승부를 들어간다라면은 2번만 골드해머는 당연히 이재용의 막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12경주 여기는 통큰 메인 3차입니다. 좀 풀어드리기를 조금 덜 풀어드린 느낌이 있는 게 여기는 현장에서 제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복병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경주예요. 그 말에 현장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직전에 좋지 못했었던 예의 상태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좋다라면은 그 말을 아예 중심까지 놓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인 만큼 이번 서울 12경주 통큰 메인 3차 무조건 적중을 한번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타로 들어가는 서울 13경주 통큰 끝장 승부로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200m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중심에 대한 믿음 3번마 탭패션드 요거를 놓고 이번 끝장 승부로 들어갑니다. 일단 이번 경주를 이재용의 현장 예상을 듣지 않거나 문자를 받지 않으셔도 3번만 탭패션드를 놓고 팬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한번 장식해 보십시오. 이재용이 최근 경주 2번을 다 노렸던 마필이고 사연 자체가 있습니다. 11월 16일 날은 거리 자체가 맞지 않았었고 중미권에서 늦게 날라왔죠. 직전 경주는 1200 적정거리였습니다만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조건 자체를 이겨내지 못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역시나 이동학 기수의 적기만장 속에서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마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났습니다. 3은 쌍복으로 제가 노리겠습니다. 3번만 탭패션드는 쌍복의 중심으로 노리도록 하겠고, 중요한 거는 오픈해드리지 않은 여기에 진짜 이 3을 제외한 11두의 마필들이 전부 다 가능성이 있어요. 12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축해 드릴게요. 네, 배당으로 여기는 마지막 13경주 배당으로 3을 놓고 중배당 이상 40배 50배 그 이상까지도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13경주 통큰 끝장 승부 서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3개의 경주는 전부 다 진행을 해드렸고, 자, 제주 경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 10마리의 접전입니다. 자, 일단 외곽의 9번마 금사자 요거는 직전 경주에 외곽 전개 이후에도 마체 자체가 크지 않은 마필인데 취입을 바로 해냈던 마필입니다. 뭐 공백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연타 입상이 나와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세게 보고 들어가야 될 마필이 맞고요. 9번마 금사자는 이재용은 안쪽에 일단 1번마 장백질주가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도 취입 자체를 나름 해내는 모습이었고 특급 용병을 잡는 탄력이었습니다. 전개 자체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당시에 좀만 좋았다라면은 1번마 장백질주가 직전부터 입상이 됐었을 상황이기 때문에 1번마 장백질주에 일단 강한 노림수 주력 한방짜리를 노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2번마 당찬이 제가 직전에 놓고 했던 배팅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성민 기수 안장으로 왔는데 나름 선입권에서 좀 묻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훈련 자체를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는 마방의 마필입니다만은 기본 12월 13일 날의 걸음을 보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이죠. 당시 입상을 하면서 이성민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였던 적임안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만 당찬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3번마 행복의 문도 가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직선 올라오는 최근 경주 걸음 보면은 직전에도 외곽 전개 이후에 나름 뚝심 있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다. 자, 9번마 금사자를 중심으로 1번마 장백질주와 그리고 2번마 당찬 3번 행복의 문까지 이렇게 3도의 마필 후착으로 공략 포인트 잡아갈 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900m 한라마 4등급 연령 오픈 600만원 이하 별정 A
일반 경주 8마리의 단출한 편성 구도입니다. 자, 외곽의 8번마 장미수입니다. 직전 경주는 생각보다 너무 걸음이 안 나왔던 모습이에요. 너무 바닥을 쳤었던 상황입니다. 12월 14일 날 분명히 초반 자체가 좀 늦은 휴입 과정에서도 막판 한 발 자체 여력 자체가 있었던 모습인데, 직전 경주는 생각 이상으로 마필의 걸음 자체가 좀 좋지 못했었다. 이번 경주는 3주 만에 출전하면서 훈련 과정 자체를 정말 패턴이 흔히들 얘기하는 노가다족이라 그러죠. 말을 정말 패가지고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강한 훈련 강도로 시행을 해냈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체중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팔은 중심으로 인정해보고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경주고, 7번마 백사청송이 김다현 기수 안장입니다. 하지만 최적 선입으로 다시 한번 움직여준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안쪽에 1번마 활성화가 직전 경주에서도 인코스 2점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딱 그 걸음 한 개였는데,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편성 자체가 그리 강하지가 않아요. 안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마 롱파워의 역시나 직전 외곽 중위권 외곽 전개 이후에 꾸역꾸역 버텨냈던 그 걸음의 끈기까지. 자, 8번마 장미수를 중심으로 7번마 백사청송, 1번마 활성화, 그리고 2번 롱파워까지 여기 공략 포인트를 잡을 경주입니다. 자, 제주 3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 10마리의 접전입니다. 여긴 좀 재밌는 경주예요. 이중이 지금 아마 현장에서는 이 마이카드 경주인데 아마 중계 경주, 일반 경주였다라면은 여기 승부로 좀 지정해보고 싶은 경주였습니다. 이 말이 마이카드 경주에 나왔어요. 자, 바로 3번마 척사광입니다. 척사광. 이번에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줄 겁니다. 직전 경주 휴양 이후에 첫 실전 경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취입으로 한 발의 자체를 썼던 모습인데, 얘는 원래 기본 앞에도 좀 갖다 붙여놓을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발큐 자체가 최근 경주 계속 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따라간다 그래도 앞에 나서는 마필들의 기본기 그리고 뚝심 그리 강하지 않아요. 3번마 척사광이 충분히 정상적이 돌아오면서 훈련 자체 꾸준히 시행을 했고, 그리고 1000m라는 경주 거리, 늘어난 거리도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3번마 척사광을 세게 보고 있고, 안정감 있는 마필이 1번마 정우이로입니다. 최근 경주 자기 걸음 기복 없이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입상까지 만들어냈었던 모습이고요. 아쉬웠던 말은 6번마 육탄왕자가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전 인기 2위에서 무너졌던 건 정말 터무니없는 당시에 박기현 기수의 외곽 엄청난 무리한 전개 때문에 무너졌었던 상황입니다. 6번마 육탄왕자가 참고 한 발을 써준다라면 거리 적응력 자체는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타 마필들도 전부 다 800, 900 정도만 뛰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마 육탄왕자까지는 역시나 노림수를 좀 가져주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3두로 한번 압축을 해볼게요. 3번마 척사광, 1번마 정우이로, 6번마 육탄왕자, 3번, 1번, 6번의 막권. 제주 3경주고요. 제주 4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 10마리의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안쪽에 이번마 경성제일이 최근 경주 앞에를 편안하게 계속 못 갔습니다. 직전 경주도 1번 게이트에서 이 출발 자체부터 고개가 좀 들리면서 안쪽에서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모래를 맞고 안쪽에서 따라가면은 걸음 자체가 좀 잘 나오질 못하는 모습을 최근 경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를 선행을 가면은 좀 더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11번을 뛰는 동안 8번의 우승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 착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센 말이다. 이번 경성제일을 이번 경기 한 번 더 세게 보셔야 되겠고, 선행은 아마 외곽의 8번마 백롱여걸이 제일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면은 그대로 선두권을 장악할 수는 있어요. 전현준 기수의 안장으로 왔고 18주에서 임재강 기수한테 이 말을 줘서 승부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주전인 전현준 기수까지 올려놨습니다. 일단 기본 막권 2번, 8번의 막권은
기본으로 봐주셔야 되는 마건이 되겠고, 5번만 왕의 귀환이 직전에 외곽에서 선행 자체를 포기하면서 불리한 조건에서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면서 직선 한 발에 타진해봤던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5번만 왕의 귀환 괜찮았던 모습이고, 1번만 웅진신화는 다시 한번 안쪽 최적이죠. 선행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1번 게이트 2점을 그대로 한번 살려볼 상황이고, 직전 경주 외곽에서도 자리 자체를 잘 잡으면서 안쪽에서 한 발을 썼던 상황이기 때문에 1번마 웅진신화까지. 자, 2번마 경성제일에 8번마 백롱여관, 2번 8번 그리고 5번 왕의기암, 1번마 웅진신화까지 관심권을 가지는 제주 4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주 5경주, 제주 메인 승부처고요. 단 하나 가져가는 제주 메인입니다. 경주거리 1610m 한라마 1등급 연령 오픈에 특히 밀방 경주 9마리의 마필입니다. 지난주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 이재용이 금요경마 단 하나의 제주 메인 70회짜리 잡아드리고, 그리고 토요경마 단 하나의 제주 메인에서 40회짜리 잡아드렸습니다. 딱 하나만 가져갔어요. 구라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하나씩만 제주 메인을 가져갑니다. 현지 내용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재용이 평일부터 분석했던 제주 경마 내용들, 복귀, 그리고 훈련 패턴,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 제주 5경주 메인 승부에서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 자체가 지난주부터 나와주고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여기 지금 이재용이 지난주에 한번 코스를 보니까 이번 제주 메인 승부 경주에 역시나 좀 많이 참석들을 해주시는 모습이었는데, 한 번 더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는 상당히 좀 빡빡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9마리의 마필입니다만은 능력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전개 자체를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훈련 자체에서, 패턴 자체에서 눈에 크게 들어오는 말이 여기는 없습니다. 이재용이 여기를 노리는 이유는 최근 이 말을 노려봤기 때문에 그 말에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지금 액면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말에 예전의 능력,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이 그 말한테는 분명히 최적의 기회라는 것을 이재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승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제주 메인 그냥 믿고 따라와 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메인은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용은 이번 제주 메인 승부처에서 배팅 강도를 좀 올려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주 메인, 제주 5경주 지난주에 좋은 기억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재용이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 제주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2등급 연령 오픈핸드키 밀방 경주 10마리의 접전입니다. 안쪽 1번마 충무공은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십시오. 지금 8번은 뛰는 동안 전부 복승률 100%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초시대한테 한번 진 게 최근 2착에 아쉬움이 있었던 단 한 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를 보면은 불빛 영웅을 어거지로 좀 여유 없이 이긴 듯한 모습이 있는데 끝걸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무리할 일 없는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고, 1번만 충무공은 세게 보고 들어갈 배팅의 중심이다. 자, 5번만 미래군주가 직전 경주에 외곽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 센 편성에서 무너졌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전부 다 강한 마필들 강급을 했어요. 앞에를 기습적으로 나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부담 중량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보다 더도 달아봤던 마필이고, 자, 5번마 미래군주가 여기서는 선행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림수는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5번마 미래군주 1번 5번의 맞고는 꼭 챙겨가세요. 세게 보셔야 되겠고, 4번마 불빛 영웅이 이미 충무공하고 들어왔었던 경주 전개 자체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약하게 볼 수는 없겠고요. 휴양 이후의 출전입니다만은 6번마 광해청명 분명히 좀 가능성 자체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외부에서 이미 마필 자체를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지금 출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마 광해청명 얘까지는 배팅권에 안고 가 주셔야 됩니다. 자, 1번마 충무공을 배팅에 중심에 놓고 1번마 충무공을 배팅에 중심에 놓고 5번마 미래곰지의 노림수 1번, 5번의 노림수를 가져가고 그 뒤로 4번마 불빛 영웅과 6번마 광해청명 요 2두의 막권까지 현장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월 11일 토요경마 전체 제주와 서울경마 모두 풀어내 드렸습니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제가 도입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딱 2주 남았습니다. 금요경마 좀 잘하고 토요경마 조금 더 잘하고 일요경마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종은 더 좋은 내용으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좀 이따 역시나 일요경마 해설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